예, 아직 조금 한 1, 10분 정도 좀 남아있긴 한데요. 인사 좀 드리고 준비하는 시작 멘트 좀 드리면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합의 정비사업 전문관리 영역을 수행 중에 있는 주식회사 두성 CMC의 임상규 이사입니다. 인사 올립니다. 저희가 그 5월 말이죠. 5월 말에 정규계획 변경과 관련된 도시계획위원회 최종적으로 심의가 통과가 됐고 정규계획 변경 고시까지 득한 내용으로 확정된 토지 이용 계획에 따라서 건축 심의를 위한 업무를 좀 진행해 왔었어요. 토지 이용 계획 확정에 따라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준비하는 과정에 만들어진 건축 설계안에 대해서 오늘 몇몇 분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차례 좀 설명을 좀 드릴 예정이 있고요. 이게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은 건축위원회 통과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심의하는 과정에 충분히 변경이 될 수가 있고 또 준비하는 과정에도 마찬가지로 변경이 될 수가 있다는 것도 사전에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설명의 진행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보시다시피 오늘 영상으로 좀 촬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발언하고자 하실 때는 어떤 분께서 어떤 말씀하셨는지 기록이 좀 될 수 있도록 소유하고 계신 동호수하고 성함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회의 설명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 설계와 관련된 나오고 있는 건축사 사무소에서 설계안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릴 거고요. 설명을 드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지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메모를 좀 해두셨다가 오늘 설명이 다 끝나고 나면 별도의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오늘 이 건축 설계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 나우도잉 건축의 한철 전무님께서 함께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무님 시작하실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나우도잉 건축의 한철 전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심의 도서를 작성을 지금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고요. 심의를 이제 접수를 해야 되니까 아직 확정된 안이 아니고 심의를 거치고 나서도 또 바뀔 수가 있어요. 사실인가 소까지. 건축 심의를 이제 하는 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의 의견과 조율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또 남아 있고 그 앞전에는 또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또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다라는 게 좀 보시면서 확정되지 않은 안 같은 거 확정된 것처럼 걱정 또는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서 좀 말씀드리고요. 보시다가 좀 불편한 내용이나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으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시간이 최대한 저희가 가능한 시간 범위 내에서 반영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유념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높아시면서 좀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저희가 이제 수무사가 선정이 돼 있죠. 현대산업개발이 선정이 됐고 또 조합원님들은 이제 현대산업개발에서 작성했던 그 예쁜 그림들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이제 기억을 하고 계실 거고 그 기억을 가지고 혹자는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시공사가 설계를 다 만들어 왔잖아. 너네들은 할 게 뭐야? 할 게 없잖아.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기본 베이스는 시공사가 제안한 기본적인 틀을 베이스로 합니다. 하지만 시공사 선정하실 때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2차 공고 내부 그들이 이제 준비하는 기간은 한 40며칠 정도 아마 줬을 거예요. 45일인가 아마 정도 줬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희가 이 설계 과정이라는 거는 사실 길게는 뭐 몇 년까지도 걸리는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많은 이제 구조적인 기술적인 검토를 통해서 완성시켜 나가는 어떤 단계가 있어요. 뭐 40며칠 안에 이 큰 단지를 설계를 완성시켜서 시공사에서 제안할 수 없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45일간 큰 밑그림만 그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게 마치 시공사가 정확하게 다 설계해서 완벽한 도서로 제안한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고 또 하나는 시공사 설계 다 했으니까 우리는 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안 돼요. 그렇게 좀
몇 가지 보시면서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내용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의를 준비하는 주요 관점은 저번님들이 때 보셨던 시공사가 제안했던 예쁜 그림들 그거 베이스로 했지만 거기서 바뀔 수밖에 없는 부분들 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조정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위주로 설명을 좀 많이 드릴 거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지금 심의도서를 다 완성된 게 아닙니다. 중간 과정에 있으니까 하면서 또 이제 바뀐 부분, 좀 미진한 부분은 좀 더 보완할 부분이 충분히 남아 있다는 거 이렇게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추진 경위부터 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고 진행하겠습니다. 19년도부터 쭉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설문조사도 한번 했었고, 그 다음에 2020년도에 정비계획이 결정고시가 났죠. 그게 그때 당시에 났고 20년도에 조합설계인가 하고 시공사 선정을 22년 2월달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비계획 변경의 절차를 쭉 거쳤어요. 거치다가 도시계획 심의를 이제 한 번 더 받아서 작년 5월달에 이제 정비계획 결정 고시가 올해 5월달에 정비계획 고시가 났죠. 그래서 고시가 났으니까 이제 건축심의 준비하자라고 해서 설문조사를 한 번 더 했습니다. 6월달에 설문조사를 했고 그에 대한 내용들을 좀 반영을 해서 최대한 여기에 이제 이슈가 있었던 게 이제 평형대 구성에 대한 거나 이런 것들에 좀 저분들이 모르시는 부분들 설명 한번 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담아서 이제 도서가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진행될 예정은 교통영향평가가 건축 심의 전에 수행이 되어야 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의 심의 접수를 위한 도서, 주차장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도서들을 진행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8월 중순 정도에는 교통영향평가 심의 접수가 가능할 걸로 예상되고요. 그래서 그 교통영향평가 심의 접수에서 협의한 후에 이제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끝나면 그 내용을 받아서 이제 9월달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접수. 교통을 먼저 사전 검토를 하고요. 그 의견을 받아서 반영해서 최종적으로는 건축, 경관, 교통 같이 심의를 했습니다. 통합 심의로. 네, 만약 시간이 건축, 경관, 교통 통합 심의를 진행을 하는데 사전 검토 의견 도서를 이제 제출을 해서 그 사전 검토 의견을 받은 내용을 취합해서 건축 심의에 종합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의가 10월달에 10월 22일 날 이거 날짜를 딱 찍은 이유가 안양시는 딱 그 심의하는 날이 마지막 주 금요일 딱 정해져 있어요. 그 날짜만 이제 심의를 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날짜에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전에 사전에 저희가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9월 말 정도에 접수하면 10월 22일 날 심의 받는 일정으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바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거 아시겠지만 일단은 이제 20년도에 정비계획 결정고시가 난 내용입니다. 이게 270%의 높이는 이제 95m. 기타 부수적으로 바뀐 것들이 이제 이 도로계획이나 그쪽에 도로계획이 좀 변경이 됐고 이거는 정비계획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로계획에 대한 부분이 일부 좀 변경된 사항 반영한 거고 또 어린이공원의 위치, 주차장의 규모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어린이공원의 위치가 좀 변경이 됐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공사가 이제 제안했던 내용도 일부 반영이 돼서 같이 녹여서 정비계획 결정고시가 나온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뀐 내용이 용적률을 297%로 이제 상향이 되고 높이는 115m로 좀 높여서 정비계획 결정고시가 났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뭐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건축계획입니다. 사실 뭐 이런 컬러들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뭐 자세히 설명드릴 건 없어요. 그냥 대충 보면 근본적으로 주동에 대한 그 큰 흐름은 기존의 시공사가 제안했던 내용의 그 콘셉트를 그대로 담아서 저희가 조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수가 좀 바뀌었는데 1299세대에서 1292세대 이것도 설명을 드리고 면적은
지금 비슷한 수준입니다. 8만 1,000평 정도. 그리고 변경된 게 8만 1,000평 정도로 전체 연면적은 유사한 수준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공정률은 297% 똑같고, 규모가 이제 지하 3층에서 지하 4층으로 회계층이 지하층이 좀 늘어나는 거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드릴 겁니다. 지상도 36층까지 이제 올라가는 형태고, 주차 대수에 대한 변경도 좀 변경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면적 변경도 일부 좀 있습니다. 엄청나게 바뀌었다기보다는 이런 이제 협의 과정 또는 토지 이용 땅이 조금 바뀐 부분, 그다음에 건설사가 미처 검토하지 못한 부분도 좀 반영해서 좀 조정이 된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설문조사 토양택 구성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요 끝에는 지금 현재 조합원들이 사고 계시는 토양택이고요. 정말 설문조사를 6월달에 했습니다. 그때 이제 66%, 67% 가까이 되시는 분들이 설문조사에 응답을 해주셔서 그분들이 100%다. 904세대 모두 다 응답을 주신 건 아니다. 그분들은 환산을 했습니다. 다 응답 주신 것처럼 비율로 환산을 해봤더니 이렇게 이제 26평을 원하시는 분들, 34평 원하시는 분들, 40평 이렇게 세 분에서 비율이 좀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에서 원하시는 평형대가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하는 맥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사실 이것도 이제 논란이 좀 되긴 했어요. 50평대가 왜 없냐? 라는 말씀들이 있으셔서 여기서 이제 49평, 60평 그 사이에 선택하신 분들이 아마 50평대가 없어서 이제 이렇게 분산해서 선택하신 분들이 아마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좀 하는 그런 변수는 좀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를 좀 해보면 현대산업개발에서 이제 제한했을 때 297%로 제한했던 안에 대한 세대수입니다. 그래서 2650인데 그렇고 129세대 이렇게 이제 평형대가 구성이 돼서 1299세대로 제한을 했었는데 요번에 저희가 이제 접수를 하려고 하는 평형 구성은 임대가 32세대로 기존의 56세대에서 32세대로 감소했습니다. 24세대를 줄였죠. 이 이유는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안양시에서 큰 틀로 잡고 있는 도시정비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기본 계획이 좀 좋게 바뀌었습니다. 우리 쪽에. 왜 그때는 270%가 기준 용적률이야라고 했던 것을 280%부터 시작할게라고 했을 때 10% 정도 이득을 봤어요. 임대주택이 줄 수 있는 여지가 좀 생긴 거죠.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280%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임대가 줄게 됐다. 그거는 저희한테 굉장히 좋은 부분이다. 그래서 그거는 임대를 24세대에 줄여서 그 부분이 다 분양주택으로 옮겨갔죠. 상당히 좋은 부분이 됐습니다. 그리고 26평은 5세대 정도 줄어들었고요. 대신에 34평이 기존보다 이제 97세대가 늘어서 692세대로 이제 좀 증가한 그런 평형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40평대가 110세대가 늘어서 200세대가 됐고요. 49평이 이제 137세대, 그리고 50평대가 이제 105세대로 50평형이 생겼어요. 그래서 50평대를 선택하실 수 있도록 조정을 했고, 상당히 이때 이제 이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2% 정도가 선택을 하셨는데 60평대는 이분들은 50평대가 없어서 선택하신 걸로 보인다고 하면 사실 60평대를 선택하신 분들이 많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60평대는 한 세대, 그러니까 펜트하우스로 된 한 세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292세대로 7세대가 감소는 했지만 임대주택이 줄고 또 30평대, 40평대 좀 부담 없는 평형대를 늘려서 조합원님들이 이제 선택의 폭을 좀 넓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부가적으로 이제 희망 커뮤니티가 순서대로 좀 했는데요. 커뮤니티 시설을 제일 좋아하시는 당연히 이제 헬스장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순위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비율은 따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 중에서 그 수영장을 또 원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수영장 부분은 시민도시에서는 이제 임원님들하고 이제 회의하는 과정에서 유지관리의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수영장을 좀 빼기로 의견을 좀 모으셨는데 이것도 사실은
통상적으로 커뮤니티 시설은 사업 시행 인가 전까지 확정만 하면 사실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논의할 시간이 조금 아직 좀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우선순위를 감안해서 최대한 이런 시설들은 다 시민도서에 반영하겠다. 그 도서에 반영하는 계획은 지금 당부 있는 중입니다. 대신에 이제 커뮤니티 시설을 여기에 뭐 이게 좋네 저게 좋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을 하고 또 전문가 협의도 해야 되고 또 시공사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서 이제 계속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정되는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평형 구성은 이렇게 요 32세대, 124세대 요거를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요 이제 변경사항인데요. 크게 보면은 한 5가지, 6가지 정도의 변경사항이 나올 수 있겠죠. 배치, 주차, 지하주차장, 스카이 커뮤니티, 커뮤니티사, 단위세대까지 해서 변경사항을 크게 한번 보면 배치상에서는 세대수나 평형, 주동조합이 좀 변경이 됐어요. 이거는 이제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거는 이제 뭐 일부러 바꾼 거라기보다는 정비계획 변경, 또 정비계획, 도시계획 변경하는 과정에서 뭐 도로도 바뀌고 차량 출입구 위치도 막 변경이 되면서 시공사가 제안했던 내용 그대로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바뀌었지만 전체적인 주동의 틀이나 형태나 이런 것들은 다 유사하게 맞춰졌고요. 주차계획 요거는 좀 할 얘기가 좀 많긴 한데 이거는 다음 장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주차장도 3층에서 4층으로 규모가 변경됐는데 이것도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카이 커뮤니티에 대한 부분,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내용들이 다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거니까 한 장씩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세대수 평형이 주동조합 사항이에요. 이쪽에 있는 게 현대산업개발에서 제안했던 내용이고요.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제안이 되겠죠. 공원의 위치는 유사하고 주동의 흐름이나 컨셉은 유사하게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대신에 첫 번째는 정비계획을 진행하면서 이쪽 북쪽에 학교가 있잖아요. 학교 때문에 교육환경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기억하시죠? 교육환경평가를 받을 때 의견사항으로 이쪽의 주동을 축소시켜라.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5조합으로 돼 있던, 좀 길게 돼 있던 주동이 이렇게 4호조합으로 좀 축소돼가지고 조정이 됐습니다. 일조의 영향에 문제 때문에 그랬죠. 자, 그럼 여기 한 줄이 빠졌으니까 이거 어디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 줄이 빠졌으니까 어디로 가야 되니까 그 가야 되는 부분이 조정이 됐고, 또 이제 주동 길이에 대한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게 돼 있던 가운데 이제 큰 평형들이 있던 주동들이 좀 길었었는데 그 길이가 축소가 되면서 약간 타워 형태의 주동으로 좀 살짝 뭉쳐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호수조합도 바뀌고, 그래서 106동, 103동 이 두 동에 대해서 여기까지 101동까지 해서 이 세 동의 주동의 길이가 축소되는 계획안을 적용을 하다 보니 이 대구동, 백사동, 대구동 쪽 이쪽으로 이제 이쪽으로 빠진 세대수나 이런 것들이 이제 조정이 돼서 주동 조합이 좀 살짝 변경되는 형태로 조합이 되는 그런 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빠진 세대, 이 대구동 가운데 쪽에 있는 세대들의 주동 조합이 변경되는 것들이 이쪽에 세대수 포함, 세대수가 줄었으니까 세대수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주동들이 좀 변경이 된 형태가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설문조사를 했잖아요. 34평의 세대수가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반영을 해서 전체적으로 아까 보셨던 초록색, 이 34평인데 초록색이 좀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건축심의도서가 완료가 되고 나면 아마 이제 조합 공유방이나 연대 최종적인 건축심의 접수도서는 아마 공유가 될 걸로 보이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차 레수 변경사항입니다. 기존에 시공사에서 제안했던 2,565대, 세대당 1.97대였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설계를 다시 쫙 해보니 불가피하게 줄어야 될 부분들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게 2,415대, 세대당 1.87대로 약간 100여 대 정도가 이제 대수가 줄게 됐습니다. 그 주요 사유로는 이제 주동 및 배치, 아까 그
주동이 좀 바뀌었잖아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사유고, 두 번째가 제일 크긴 하겠지만 주출입구 위치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것도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40 며칠 동안 만드는 그 시공사가 제안하는 대안 설계 도서는 이런 기술적인 검토나 이런 것들이 다 완벽하게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기계정비실이나 또는 인접대지역의 관계, 도로의 선형 변경 이런 것들 때문에 그쪽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좀 공격적으로 이렇게 제안했던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기술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좀 몇 개 좀 있어요. 미리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그거를 우리가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기술적 토목 쪽이나 구조 쪽이랑 협의를 하면서 불가피하게 날아가야 될 그 주차대수가 생깁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구조 검토, 토목 소방 기계 전기들에 대한 기술 검토를 하면서 여기는 도저히 주차할 수 없어. 그래서 덜어내다 보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 주차대수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제약 커뮤니티 면적이 늘었어요. 기존보다.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스카이 커뮤니티가 위에 있던 것들이 밑으로 내려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만큼의 좀 큰 면적이 지하로 들어가다 보니 그만큼 차지하고 있는 이제 주차장이 주차 대수가 좀 조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죠. 5가지 이유 때문에 주차 대수는 불가피하게 1.87대로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뭐 여담으로 좀 말씀드리면 1.87 부족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요즘에 이제 그 입주 한 강남권의 이제 아파트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제 앞으로 리버팍 같은 경우는 1.8대로 계획돼서 이제 지금 입주해서 지금 한 5년 차 정도 됐어요. 앞으로 리버팍 아파트 쪽에 거기는 주차에 대한 그 불편함이 지금 현재 전혀 없는 상태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별로 없고. 그들은 이제 보통 이제 세대당 2대는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지만 사실상 2대씩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적절하게 좀 맞춰가고 있더라. 1.8대가 저희가 봤을 때는 설계하면서 표준에 딱 맞는 세대 사용대다, 그러니까 대수다라고 좀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거보다 조금 더 상회하는 수준으로 확보가 됐으니 이 정도면 저희는 일단 안정권에 들어왔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서 대수를 좀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는 이 변동 상황이 생길 수는 있어요. 대신에 이제 이게 너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이제 뭐가 생기냐면 면적이 늘어나게 되죠. 지하 면적이. 그러면 그건 바로 공사비하고 직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본계약을 체결을 할 텐데 현대산업개발하고 이제 자 진짜 너네들한테 줄 돈이 얼마야라는 거를 확정 짓는 단계가 사업 시행인가 이후에 본계약을 체결을 하거든요. 그때 면적 가지고 이제 공사비 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협의를 하겠죠. 근데 면적이 막 늘어나게 되면 우리 조합원 요구 때문에 면적이 막 늘어나게 되면 면적이 늘어났으니까 안 됩니다라는 이제 또 약간의 이제 그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면적은 최대한 좀 유지시키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조율을 좀 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기가 길었는데 어쨌든 주차 대수가 이제 1.87대로 조정이 됐고 주차장에 대한 내용은 좀 층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현재로 이게 설계를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현대산업개발에서 제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이런 면밀하게 검토해 주차장에 이제 진입하는 이게 진입구에 대한 어떤 진입구의 요 길이가 좀 너무 짧아서 몇 대가 날아가야 된다든지 그런데 만나는 부분에 너무 들어가는 데 바로 옆에 차들이 있는 거 교통량 평가했을 때 돌아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대수가 좀 날아가야 되는 부분들. 지하의 커뮤니티 시설이 좀 기존보다는 더 넓어졌다는 거. 기차 이제 뭐 이런 동선, 그다음에 그 대지 경계선이 쫙 있는데 대지 경계선에 공격적으로 현대산업개발에서 조금 이제 강하게 너무 바짝 붙여가지고 계획이 된 부분들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지하주차장의 그 외곽부가 제한학보다 줄어들게 되는. 그게 왜 그러냐면 토목 설계, 구조 설계를 통해서 우리가 검토를 하다 보면 이 대지 경계선에서 일부 이격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수 관고, 그다음에 구조적으로 기초가 뭐 좀 앉혀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그 대지 외곽부에 확보가 돼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안쪽으로 좀 밀려 들어오면서
대수가 좀 주차장이 좀 줄어드니까 대수가 좀 조정되는 조금 좀 덜어내야 될 부분들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이 됐고 지하 2층 부분은 여기에 뭐 현대산업개발 안은 좀 비교는 같이 안 했지만 이쪽에 이제 주출입구 제한을 했었는데 기존의 현대산업개발 안은 주출입구 위치가 이쪽 위쪽으로 있었습니다. 이쪽 나중에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근데 이쪽에 있었는데 그게 밑에 이제 주택가 쪽에 요 출입구하고 맞춰라라는 의견 나오죠. 이게 도시계획 심의 때 나왔던 의견이라서 출입구 위치가 아래로 이동이 됐습니다. 이동이 되면서 이쪽에 이제 조정되는 원래 이제 주차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쪽에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 지하 2층의 요 부분이 외형적으로 좀 더 축소가 돼서 좀 밀려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좀 너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좀 어려우니까 그런 조정 사항이 생겨서 그런 것들이 변경 사항이 발생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린생활시설 또 후면도로 이제 주차장을 상가도 주차를 해야 되니까 그런 이제 주차 공간들이 생긴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습니다. 지하 3층은 이렇게 최대한 이제 주차를 여기서 확보를 좀 많이 했고요. 그리고 지하 4층이 이제 추가로 생겼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땅은 제한적이고 대수는 확보를 해야 하니 그리고 아까 커뮤니티 시설도 늘어나고 주차장의 외형이 조금 이제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군대가 주차장이 좀 늘었는데, 자 이쪽 102동하고 101동 쪽을 늘린 이유가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위쪽은 상가가 있어요. 상가가 설치돼서 다른 데는 상가가 없는 부분이니까 지하 2층, 3층은 쓸 수가 있겠죠, 제대로. 근데 이 앞쪽에 102동, 101동은 지하 2층부터 지하 2층 지하 3층부터 주차장을 활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걸 만들어 놓지 않으면 요동 사람들은 멀리 갔다가 대고 와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4층까지 내려서 이분들이 3, 4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제 그 대수 배분을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하나가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부분 여기가 효율이 가장 좋은데 이쪽은 또 큰 평형들이 또 있습니다. 103동하고 107동들은 큰 평형들이 배치가 되는데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커뮤니티 시설이 딱 가운데에 있어요. 아까 커뮤니티 시설이 가운데에 딱 자리하고 있으니까 여기도 지하 3층, 4층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103, 107, 그다음에 102, 101동 같은 경우에는 지하 3, 4층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추가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면 안 된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건 늘어난 부분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지하 4층이 생기는 게 맞다라고 저희가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고 스카이 커뮤니티에 대한 변경 사항이고요. 스카이 커뮤니티 멋있죠. 그래서 저도 이제 도서를 갔는데 현대사회적으로 제안했던 그 굉장히 멋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제일 큰 문제는 신호사에서 이제 제안했던 게 이렇습니다. 스카이 브릿지 가운데 이렇게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스카이 워크라고 해서 그 세계동에 대해서 별도의 또 커뮤니티 시설을 상층부에 올리고 거기에 이제 스카이 워크로 마당 옥상 정원을 쭉 설치해서 조합원님들이 이용하게 하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했었어요. 이렇게 여기에 대한 전체 면적이 스카이 워크로 하는 게 478제곱미터, 스카이 커뮤니티로 하는 게 938제곱미터 합해서 지상에다가 1416제곱미터의 스카이 커뮤니티를 설치하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했어요. 다 반영을 하면 좋죠. 당연히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안양시에서 안 돼, 절대 안 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사례도 없고 해줄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거는 협의조차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그거는 다 용적률에 들어가야 된다. 법이 그렇게 돼 있어. 완화 규정은 있지만 지자체의 재량이지만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산업개발에서 불법으로 제한한 게 아니에요. 근거가 있어요. 완화할 수 있다. 단 그거는 지자체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어. 근데 인허가권자가 안 해준다는 거죠. 규정은 있지만 인허가권자가 해줄 수 없어라고 명확히 완화할 수 없다라고 의견을 줬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 부분을 없애야 돼요.
근데 그냥 없애면 우리 이제 이 단지의 상징인데 안 되잖아.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아이디어를 좀 낸 거는 자, 최소로 그자 일단 스카이 라운지는 필요해. 스카이 커뮤니티의 일부는 확보를 합니다. 226세대. 그런데 이게 용적률에 다 1,400제곱미터가 다 반영이 되면 34평 우리 12세대를 날려야 돼요. 용적률. 저희 사업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 통과 형상은 유지를 하면서 옥상에 이제 스카이 그 브릿지나 이런 것들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건데 그렇게 해서 일단은 최대한 이제 스카이 커뮤니티는 만들지만 면적에서 좀 빼는 형태를 좀 만들어 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아이디어를 제안을 또 하고 있고 또 조합장님이나 임원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최대한 반영하는 걸로 그래서 그린 테라스, 스카이 브릿지 이런 것들은 다 설치를 합니다. 대신에 면적에서 빠지는 설계안으로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외관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최대한 유지를 하고 용적률은 산입하지 않는 형태를 하겠다. 이거 지금 봤습니다. 끝나고 할 거야, 지금 할 거야? 지금 끝나고 지금. 그래서 이거는 지금 확정안은 아니고 현대산업개발에서 특화팀이 붙어서 지금 그림을 좀 더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 기존에 제안했던 형태랑 유사하게 형태를 좀 구성을 하고 있고 이쪽에 스카이 커뮤니티가 있지만 이쪽은 옥상 정원으로 이 두 개 동이 쭉 연결되는 옥상 브릿지는 그대로 설치가 되는 형태로 조정을 하고 있고 이게 도서에 지금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리고 여기 스카이 브릿지 안쪽에 있는 조감도의 모습이죠. 이게 중간 과정에 딱 끊고 야 빨리 보내줘 이렇게 받아가지고 온 거라서 이게 막 정제된 건 아니지만 약간 이런 형태로 저희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스카이워크도 있나요? 스카이워크도 어쨌든 이런 옥상 조경의 형태를 아까 보셨던 이쪽 67동하고 백산동, 백일동 쪽에 이제 한상형 꼭대기, 지붕 꼭대기에다가 그린 테라스를 이제 설치하는 걸로 대신에 면적에 들어가지 않는 형태로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스카이 커뮤니티에 대한 부분이고요. 커뮤니티 시설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선호 시설들 위주로 최대한 또 반영을 할 거고 중요한 건 이제 면적인데요. 시공사에서 제안했던 건 세대당 2평을 확보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저희가 해보니 세대당 1.9평 정도까지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단지 중앙부에 커뮤니티 센터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스카이 커뮤니티가 지하로 일부 시설들이 내려가면서 그런 구성이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지하에 설치되는 지하 2층의 커뮤니티 시설입니다. 설계는 저희가 계획적으로 다 구성을 해서 도서화 지금 도서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 들어가는 게 뭐 골프스타, 사우나 뭐 했는데 수영장 부분은 좀 빼더라도 그러니까 실내 체육관은 최대한 농구 왕코트 정도 할 수 있게끔 하고 이거는 지금 이렇게 그렸지만 나중에는 이제 멀티코트 형태로 들어가요. 거기서 아마 이제 배드민턴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또 코트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다 실내 체육관 멀티코트 형태로 구성을 하기 때문에 실내 체육관은 충분히 이제 확보를 좀 해줬고요. 헬스장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채광이 노출되는 데크면에 설치가 되는 그런 계획이 이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내용은 시공사가 제안했던 인테리어 디자인하고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디자인 내용이라 이 내용들은 다 그대로 들어간다. 약간의 변화는 있겠지만 거의 이런 이미지로 커뮤니티 시설은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건축심의도서에서는 이런 내용까지는 들어가지는 않고 이런 디자인 내용까지는 안 들어간다. 딱 그 딱딱한 도서로만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분양 시에 싹 뜰 때 그때 다 확정되는 내용이나 그때 아마 이런 인테리어 디자인이나 앞으로 말씀드린 단세대 평면에 대한 세대 평면 계획도 그때 확정돼서 그때 인테리어나 가구재, 마감재 이런 것들이 그때 확정되니까 지금은 틀로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이런 이미지로 다 조성이 될 거고요.
지하 1층 부분입니다. 지하 1층은 아까 보셨던 거에 위층, 상층부에 설치되는 돌격 연습장과 다목적 체육관 이런 것들이 이제 지하 1층에 들어가요. 기계 면적을 다 합쳐서 세대당 1.9평으로 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하 1층에 설치되는 컨시어지, 도서관, 게스트하우스, 공유 오피스 이런 것들이 이제 지하 1층에 설치되는 대표적인 시설입니다. 단위세대입니다. 여기는 시공사가 제안했던 그 주동 형태를 유지하고 거기서 제안했던 어떤 그 단위세대에 대한 특화 요소들을 다 반영을 시켜 보려고 저희는 이제 세대 평면 설계를 지금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단 그 다음에 설문조사를 했었잖아요. 거기서 중요도 순으로 이렇게 층간소음, 수납공간, 손장구, 거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 설문조사에 나온 내용들을 이제 도서에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층간소음을 위한 대책으로 슬라브 두께, 바닥판 두께가 기존에 몇 단지 210mm로 진행되는 거를 250mm로 좀 높였고요. 층간소음 완충제 두께도 70mm로 층간소음 완충제도 또 키워서 적용이 될 예정이고 충선배관도 적용을 할 예정이고 혹시 충선배관이 뭐냐면 보통 배관이 윗집 배관이 우리 집 머리에서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천장 속에 그거를 윗집으로 다 올려서 윗집 안에서 배관이 다 처리되도록 하는 그런 그래서 소음이 확실하게 차단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겁니다. 수납 공간도 대부분 다 3개 이상으로 서비스 면적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단세대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현장부는 완전은 2.5m 계획을 잡았습니다. 거실이나 주방 쪽에 이제 대면형 주방이든 이제 이런 내용들이 다 설계도서에 반영될 계획이 있고요. 세대 평면을 다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대표 평면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26평형이죠. 일반적으로 후베이 구조 가져가는 거 시공사에서 제안했던 내용이 그대로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한 주방 그리고 드레스룸이나 욕실 그다음에 현관에 대한 수납 공간, 현관 수납이나 신발장에 대한 구성 이런 것들이 후베이 구조에서 다 추가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34평형입니다. 34평형도 이제 후베이 구조지만 이제 추후면에 드레스룸이나 이런 것들이 더 보강이 되어 있고요. 팬트리 공간, 주방 제한해서 이제 대면한 주방 형태 구성이 34평형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40평형입니다. 40평형은 형태가 좀 여러 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후베이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한 전체적으로 공간들이 다 크죠. 그리고 요즘의 트렌드는 이제 방 개수가 막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방 하나가 쓸모 있는 방으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근데 이제 참고를 하시면 지금 이거는 구축 심의도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인 어떤 가구 계획이나 이런 것까지 다 담지는 않아요. 그냥 벙하고 열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인허가 도서상에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바꿀 수도 없고요. 협의할 수가 없으니까 인허가 도서는 굉장히 맹하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언제 들어가냐면 이제 분양할 때 가구제나 옵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자유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평면 설계의 기본 큰 틀만 주방 위치, 그다음에 예를 들면 이런 공간의 뭐 수납 공간의 위치 이 정도로만 표현을 하고 나머지는 최대한 표현을 다 삭제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런 식탁의 위치도 표시를 안 해요. 가구에 들어가는 이런 뭐 안방에 들어가는 이 드레스룸의 이런 점선들조차도 표현을 안 하고 인허가 도서에 제출을 한다. 그건 참고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단세대 평면은 말씀드렸듯이 분양 전에 확정된 건 아니죠. 분양 전에 인테리어 설계를 다시 한번 짧게 가구재랑 주방 설계까지 싹 새로 해서 그때 별도로 굉장히 그 마감재까지 다 세팅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립니다. 그때 의사결정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게 되냐 안 되냐 막 따지는 건 사실 좀 소모적이다. 옆에 설명 저희가 안 따르는 거 알고요. 좀 너무 기니까 어차피 인테리어 설계는 별도로 하잖아요. 따로 그러니까 그 얘기만 하면은 그 설명 안 끝나고 해요. 얘기하시죠. 네? 끝나고 얘기하시죠. 아니 말을 줄이게 하는 거야. 줄이기라고. 내용 아세요 좀. 일단 말을 좀 짧게 하시라고 하는 일단 거야. 맡겨놓고 하시자고요. 네.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좀 친절하게 설명하려고.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44평입니다. 그래서 44평도 이제 마찬가지 알파룸이나 이런 그 단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참고삼아 구체적인 설명은 너무 기니까 오늘 보시면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49평도 제안했던 내용 중에 이제 선멸 인증하여 그쪽에 이제 AK형 그런 구성을 다 담아서 시공사에서 제안한 특화 소리 그대로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으로 이제 다인세대까지 다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이사님들 그리고 이제 그 진행 과정에 중간을 잡아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완성된 도면으로 설명을 못 드리는 거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하지만 큰 틀은 다 이미 이제 세팅이 됐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변경 사항들은 아마 지금 이제 시공사 제안 도서를 머릿속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오늘은 왜 꽃그림이 안 보여라고 이제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인허가 과정상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를 하시고 또 9월달까지 계속 설계 도서를 완성해 나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의견을 주시면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